예, 안녕하세요. 이 심볼로는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먼저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이제 이게 뭐랄까 점성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심볼로는 그냥 여러분 타로는 어떤 별자리 이런 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심볼로는 점성학과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이걸 공부하시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씩 재밌어질 거고,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또 공부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점성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아직 안 오셔서 지금 카드는 제가 좀 읽기는 좀 그러니까 점성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자, 영어로 지금 이 화이트보드를 오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져왔는데 여기다 하나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어스트로노미와 어스트롤로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두 개, 제 수업은 인문학도 연결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어스트로부터 설명드릴게요. 어스트로는 뭘 의미하냐면 별을. 자, 별. 별이라는 건 진짜 별도 있고, 이 별이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별. 별이 또 다른 뜻. 그러니까 별이라는 좀 이상한 거, 스타의 또 다른 뜻. 스타가 별인데, 이 스타의 또 다른 뜻은 별 말고 뭐가 있냐면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운명. 그럼 데스티니란 말 들어봤죠? 뭐 이 정도야 뭐 아주 기본이죠. 데스티니. You are my destiny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운명인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뭐라고 하냐면 스타 크로스트 러버라고 해요. 스타 크로스트 러버는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스타 크로스트 러버. 별이 이게 크로스가 엇갈린다는 뜻은 알죠? 네. 우리말로 하면 운명이 엇갈린 사람? 러버인데 연인. 운명이 엇갈린 연인을 스타크로스 로미오와 줄리엣이 뭔지는 아시죠? 어떤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스타크로스 러버, 운명이 엇갈렸죠.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 대단한 소설이고요. 보면 특히 이제 캐플릿 2막 2장의 정원 같은 경우가 너무 멋지죠. 로미오 whe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refuse thy name 뭐 이러잖아요.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그대의 아버지를 거절하고 그대의 이름을 부정하세요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몬테규가와 이 캐플릿과의 어떤 집안의 비극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못 이루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얘기. 하여튼 이 스타크로스 러버. 그래서 이 어스트로노미와 어스트롤로지가 있는데, 자, 그럼 어스트로노미는 뭐냐? 이게 바로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것도 별을 연구하는데 이게 뭐냐? 점성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천문학이 아니라 점성학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원래 로지라는 말 자체가 학문을 의미해요. 학문. 예를 들어서 생물학,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인 거 알죠? 생물학은 바이오, 살아있는 걸 연구하잖아요. 미라 연구 안 하죠? 바이올로지 하면 이게 생물학이 돼요. 그래서 로지가 붙으면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점성학은 뭐야? 어스트로로지. 맞죠? 어스트로노미는 천문학, 어스트로로지는 점성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성학이 또 이제 뭐 이야기하려면 복잡한데 제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뭐든지 공부는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공부라는 거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쉽게 점성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오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성학은 말 그대로 이제 별을 보면서 운명을 점치는 그런 학문이라고 했고요. 보통 이제 이 점성학은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문학교학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에서 이제 많이
이 점성학이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명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결정.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운명 결정론이라는 말. 운명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해준다. 이게 뭐다? 운명 결정론이다. 그거 하나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은 미리 결정돼 있다. 이건 운명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성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별자리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성학이다. 이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타로도 이제 이런 뭡니까 운명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씩 나와요. 타로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점성학에서는 그것이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운명, 숙명 이런 건데 서양 학자 중에 그런 운명, 특히 동양학을 연구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융이에요. 융. 융은 들어보셨죠? 심리학 시간에. 그러니까 칼 융인데 요 칼 융이 동양학을 되게 많이 공부했고 이 사람은 주역도 막 공부했어요. 서양 사람인데 주역도 공부하고 심리학 이런 거에다가 또 점성학도 공부했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없어요 거의 칼 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자 중에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거의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학, 철학 뭐 다 근원이 되는데 이 칼 융도 이렇게 이제 점성학을 심리학에다가 연결시켜준 사람이 칼 융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됐죠. 10행성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0행성은 자 일단 태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거기다 뭐 아무데나 그리세요. 달이 있고 제 그림을 이렇게 수성. 그다음에 금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기억나죠? 네. 그다음 화성, 그다음 목성 제가 이제 쓴 다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토성 하나 있고 그다음 천해명은 제가 설명 그때 안 했어요. 천해명 그림은 좀 복잡해서 안 그렸는데 오늘 그려드릴게요. 저기 뒤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게 달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요게 달. 요게 수, 금, 지구는 빼고 화, 목, 토. 아니 천해명은 안 그래. 천해명 그렸어요? 이게 제가 토성까지만 설명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그리세요. 수, 금, 쥐와 목토, 천해명. 수성은 안테나가 있다. 그 다음에 화성은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해 가려고 화살표가 있고 목성은 사자로 외우면 되겠고요. 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토성은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 무덤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덤이야. 무덤에 십자가 보여요? 토성. 토성 여기. 이게 무덤이고 십자가가 생겼잖아요. 이거 토성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무덤의 십자가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요. 뭐 여러분이 뭐 암기할 건 없는데 일단은 그려는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걸 좀 목토 천해명. 뭐 어렵진 않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예. 가져왔어요. 네.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네. 놀 때가 어떻게? 이 정도는 네, 그냥 괜찮은데 여기다 받쳐서 그러면 돼서 받쳐서? 받치는 거. 네, 여기다 우리가 기대서? 기대. 아이고 준비하시다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여기다 좀 할게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습니다.
자, 준비 좀 그려주십시오. 수금지와 목도 천. 저번에 제가 그 토성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천해명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아까 제가 이제 좀 몇 분 오시기 전에 점성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좀 할게요. 이게 우리가 어스트로노미가 있고 어스트로로지가 있다. 그래서 펜이 떨어질 때 잘 오셨네. 펜이 색깔이 안 나오는. 그래서 어스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이고, 그렇죠? 어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고, 이 어스트로로지가 점성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이제 강세가 이음절에 있는 거예요. 어스트로노미, 어스트롤로지. 영어를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셨을 때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강세가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이걸 읽으라고 하는데 아스트로노미 이러면 안 될 절대로 아스트로노미, 아스트롤로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스트로는 별이고 노미는 여기 스카치 테이프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게 좀 미끄러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기서 건가요? 보여요? 이렇게? 예, 보일 것 같아요. 위치 괜찮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이쪽? 이 정도? 됐어요? 예, 괜찮아요. 아주 굿입니다. 됐어요. 밑에 수원 성취. 고정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밑으로 와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빼볼게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뒷부분을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아스트로노미, 아스트롤로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점성학은 뭐 그냥 간단히 운명론과 연결돼 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12별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뭐 8주, 9주 몇 주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한 2, 3년을 해야 될 공부예요. 이게 뭐 그냥 여러분에게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거. 근데 이제 10행성이 있고 12별자리라는 게 있어요. 10행성은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 본 거? 그러니까 해, 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10개잖아요. 이게 10행성이에요. 10행성.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2별자리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12별자리. 그걸 알려드리고, 이 별자리가, 자, 이 별자리가 뭘 주인행성을 하는지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거기도 좀 공지를 좀 했지만, 이것도 그 심볼론도 하고, 심볼론도 하고, 그 다음에 점성학이 연결돼 있으니까 점성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제가 인문학적인 시쓰기와 관련된 것도 조금 설명을 첨부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상학도 있어요. 관상학, 저는 이제 막 수상학, 관상학 이런 걸 다 공부했어요. 수상학, 관상학도.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하려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근데 여러분 뭐 깊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의 딱 입맛에 맞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딱 좋네. 자, 이렇게 필기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 보이죠? 이렇게 쓰면 보이겠죠? 예, 태양. 예,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 교수님이 그쪽에 쓰면 제가 아니 그쪽에서만 딱 예, 맞는데 이쪽에 이쪽에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옮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네 그쪽에서 하시면 예, 여기서 할게요. 알겠어요. 태양 있고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늦게 오신 분 위해서 여기 수성 안테나, 그다음에 여기 금성.
그다음에 지구는 없다고 그랬죠? 여기 화성. 요게 사자 같은 게 목성. 모자 같이 생긴 거 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생긴 거. 요게 토성이에요. 여기 토성. 오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외울 때 4, 5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다음 천해명은 이렇게. 요게 이제 천왕성이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쭉 내려가요. 해왕성. 명왕성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여기 명왕성이에요. 자, 그림 보이시죠? 네.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금 늦게 오시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어스트로노미가 있다. 이 어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다. 천문학. 이 어스트로가 별을 의미한다. 별. 그다음에 이 노미는 이것도 한자 학문인데 이건 천문학이고, 어스트로로지는 점성학이다. 이거는 점성학이다. 별자리를 연구한 학문이 점성학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타라는 말 자체는 뭐다? 별이라는 뜻도 있고 운명이라는 뜻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뭐라고 했다? 스타 크로스드 러버. 운명이 엇갈린 연인. 스타 크로스드 러버 이러면 운명이 엇갈린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운명이 엇갈렸다. 희비극이라.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희비극이라고 해요. 앞부분은 희극으로 갔다가 뒤에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맞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희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필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 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다 적어졌나요? 네, 이렇게 그림을 뭐 지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이야기가 별자리, 12별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 뭐 카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성학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본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아주 딱 좋네요. 이 12별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생긴 양자리. V자가 생긴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별자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양자리고, 그 다음에 항소자리는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항소자리. 이거 항소자리. 하여튼 뭐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그림 못 그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이렇게 이자로 된 게 쌍둥이 자리. 쌍둥이. 이건 쉽죠? 쌍둥이 자리. 원래는 이게 쌍둥이가 잘못된 말이에요. 쌍둥이가 맞는 거예요. 쌍 모양의 아이동자. 아이동자 알죠? 그래서 쌍둥이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쌍둥이가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쌍둥이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쌍둥이가 맞는 줄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6자하고 9자, 여기가 6이고, 이렇게 9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6이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 모양 개자리. 개. 옆으로 가는 거. 개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막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요게 뭐겠어요? 사자. 라이온. 그 다음에 M자 모양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 이렇게 이제 여기 M자 모양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이게 천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 모양에서 M자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천의 자리고, 천칭 자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천칭 자리. 천칭 하늘의 저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갈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M자 같이 생겼어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전갈이 이렇게 생겼죠. 위에 독 쏘는 거. 이게 전갈 자리. 스콜피온이라고 하잖아요. 전갈. 그 다음에 사수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약간 이걸 이쪽으로 할까. 이 모양을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 이 사수자리. 활 쏘는 사람. 사수자리.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N자 모양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염소자리.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물병자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물고기 자리. 물고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자리를 보면 12개죠.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천두자리 6개고 그 밑에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별자리들은 이게 이제 다 주인 행성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자리가 이게 이제 주인 행성인데 이건 지금 암기하실 건 아니고 그냥 써놓으십시오. 써놓기만 해놓고 뭐 이건 암기되면 이 양자리는 이렇게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해요. 양자리 알겠죠? 이거 화성을 알겠죠? 그다음에 이 황소자리는 뭘 주인 행성으로 하냐면 금성이 주인 행성이에요. 금성이.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 있죠? 쌍둥이 자리. 이거는 수성이 주인 행성. 수성 안테나 있는 거. 여기 주인 행성. 수성. 그다음에 개자리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달이 주인 행성. 왜 그러냐면 개자리나 달 이런 게 다 여성적인 거예요. 달은 여성인 건 제가 이야기했죠. 달을 수업할 때 여성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주인 행성으로 하고 있고 사자자리는 태양을 주인 행성으로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걸 암기 절대 못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말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태양이 주인 행성. 태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천여자리는 수성을 주인 행성. 수성을 주인 행성. 천여자리는 수성이 주인 행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천칭자리는 금성이 주인 행성. 금성. 정갈자리는 화성이 주인 행성. 화성. 자, 사수자리는 뭘까요? 목성, 사자같이 생긴 거. 목성.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토성. 우자같이 생긴 거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린 거. 염소자리는 토성이 주인 행성이고 물병자리도 토성이 주인 행성. 이것도 토성이 주인 행성. 자,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는 뭘까요? 이건 목성. 물고기 자리는 목성이 주인 행성. 이렇게 목성이 주인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는 말 그대로 별자리잖아요. 행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인 행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사자는 만물의 왕이잖아요.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뭐 호랑이가 왕이다, 사자가 왕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내가 지존이야. 태양 아니에요? 지존이고 요 개자리는 별을 의미한다는 거 이런 걸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갈은 탁 쏘는 거거든요. 이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성.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있거나 이런 거. 근데 사수자리는 이게 이제 원칙을 중시하거든요. 사수자리 뭘 중시한다?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목성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이 목성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길성이라고 해요. 길성 중에서 가장 좋다. 대자를 붙여요. 대길성.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화성하고 토성이 이거 기억나세요? 무슨 성? 흉성이라고 그랬죠. 이 화성하고 토성이 흉성이라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화성하고 토성이 흉성이라고 했잖아요. 흉성 안 좋은 거. 이건 불로 막 싸질러 버리고 이건 지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화성하고 토성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게 뭐냐? 이 토성이에요. 이걸 토성은 대흉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우리가 별들은 길성이 있고 흉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별들은 길성인데 요 화성과 토성은 뭐라고요? 흉성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림들 쭉 그리시고 이건 뭘 주인 행성을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이걸 좀 알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매주 할 때 뭐 오늘 제가 제 거를 좀 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 것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별자리를 이제 여러분 점성학 도표를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그 뭡니까 특히 이제 화성 같은 경우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뭡니까 응답하라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페인트 칠을 해서 밖에는 페인트 칠이고 밖에는
안에는 페인트 칠이고 밖에는 공예가 있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문 열어 막 이러잖아요. 이래서 이게 아니라 괜찮아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말 못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죠. 아유 오케이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남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왜 인기가 많았어요.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래. 공감 능력.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수성이 뭐냐면 수성이 중성. 이 수성이 있죠. 수성이 중성. 별이 중.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중성이 들어가요. 이 수성이란 별은 중성으로 보통 합니다. 보통 이제 태양은 남자고 맞죠? 그다음에 달은 여자고 수성은 중성이고 금성, 화성은 뭡니까 남자잖아요, 그죠? 금성은 여자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뭐 남자 여자 애매한 건데 보통 그렇게 태양은 거기다 붙여놨는데 테이블을 예. 올려야 돼요. 여기다 허리를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 이거라도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태양 같은 경우는 행성들의 절대 군주예요. 여기 지금 태양 있었죠. 여기 이렇게. 태양은 거기다 뭐 그림을 쓰세요. 태양은 행성들의 절대 군주다. 태양은 그래서 이 태양은 이제 나중에 알무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성향을 공부하는 걸 알무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점성하게 해서 알무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라틴어입니다. 자기의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알무텐상으로 내가 만약에 태양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 알무텐상으로 태양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행성들의 절대 군주다. 그러니까 태양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다 태워서 빛을 내죠. 맞죠? 태양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을 태워버리는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알무텐상 태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바로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게 이제 태양이고 그래서 태양은 그렇게 행성들의 절대 군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 있죠. 달 같은 경우는 여왕이나 왕비의 별자리 어머니, 왕비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 달은 뭐라고요? 어머니, 왕비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달은 여자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은 되게 수동적이고요. 수용력이 강해요. 수용력이 강해요. 근데 달의 단점이 뭐냐? 달의 단점이 뭘 것 같아요? 불안장애가 많아요. 이 여성들이 이 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좀 더 이런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불안장애가 특히 이제 이 달의 단점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성, 여기 이제 안테나 있는 수성이 있었죠? 안테나 있는 수성 있잖아요. 중성인별. 이 수성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건 약간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수성은 객관성이라고 해요. 객관성. 주관성이 아니고 객관성.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달도 변하잖아요. 이것도 변하는데 달보다는 이 수성이 좀 더 객관성, 생각의 변화가 있긴 한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성도 뭐 이야기할 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수성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부지런한 전달자라고 써. 이 안테나 있는 이 수성은 부지런한 전달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금성으로 갈게요. 자 금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걸 되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잘 정돈하고 이런 스타일이 금성이에요. 연예인들이 금성 성향이 많아요.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들 끼가 된 사람들이 비너스, 사랑의 여인 비너스 있죠? 위의 여신. 그래서 금성은 되게 귀부인. 보통 그래서 금성을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여왕이나 왕비였죠. 근데 금성은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금성 기억나시죠? 요거 금성이 귀부인이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금성은 귀부인이다 정도.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이제 남성의 별인데 약간 단순 무식. 이 되게 이제 돌들 앞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화성은 운동을 하고 운동이죠. 운동선수.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들 다 화성이에요. 운동선수나 요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들인데 뭐 박세리
뭐라든가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여성 선수들이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남성적 기질이 강한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그런 내 열정을 운동이나 특히 요리도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위험한 거죠. 불을 다루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이 요리사들이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이게 요리를 많이 하고, 특히 이 초밥 같은 걸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밥을 이렇게 묻혔을 때 남자의 온도가 되게 적합하대요. 그래서 초밥 같은 거 일본에서 만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이 온도가 딱 그 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 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성은 원하는 것을 향해 간다는, 여기 보세요. 화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내가 원하는 걸 향해 돌진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화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정말 앞뒤 안 재고 그냥 달려가는 게 이제 화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재밌는 말로,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별. 이게 화성. 내가 여기 꽂혔어. 그러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화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만 알려드린 거, 이것도 막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핵심만 여러분 이 사자 같은 게 목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성은 달 플러스 금성이에요. 이 사자 같은 목성은 뭐라고요? 달 플러스 달 성향과 금성의 성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죠. 이게 목성, 사자 같은 거. 목성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길성이라고 기억나시죠? 길성 중에서도 가장 크다. 대길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목성은 아주 보다 넓게, 또 보다 멀리 이렇게 보는 별이 목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이나 금성은 어때요, 여러분? 환영받는 별이겠죠? 맞나요? 네. 목성이나 금성은 되게 환영받는 별이에요. 근데 금성보다 목성이 더 좋아요. 금성보다 목성이 더 좋아요. 그냥 금성은 그냥 길성이야. 근데 목성은 대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화성은 흉성인데 토성은 뭐라고요? 대흉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성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덤 위에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성은 이렇게 옷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덤이고 여기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죽으면 무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무덤을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만삭한 몸이에요. 이게 무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됐잖아요. 만삭을 하면, 여성이 만삭을 하면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요. 그 몸,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자 중에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제 수업 들으시면 막 오만 개 다 나와요.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쓰냐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관을 이렇게 씌워. 관을 씌워. 그리고 여기다 이게 풀이죠. 풀이 막 자라. 근데 나중에 제초 작업을 하려면 요게 크게거든요. 크게. 이게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초 작업한다는 뜻이야. 제초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그 차례 지내기 전에 이게 제초 작업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경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 공경할 경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런 의미로 쓰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자 중에 또 놀랄 경자가 있어요. 놀랄 경자. 놀랄 경자는 재밌는 게, 공경할 경자라는 말맞자 있죠. 말맞자. 이거 알죠? 이게 놀랄 경자인 거 아세요? 이게 놀랄 경자예요. 왜 놀랄 경자냐면, 말이 실제로 말이 아니라 말같이 생긴 애가 갑자기 막 90도로 말처럼 막 이렇게 말가닥인 애가 갑자기 90도를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해. 그 사람들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놀래겠죠? 그래서 이 놀랄 경자는 말맞자. 말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말같이 생긴 애가 조폭 같은 애가 인사를 해, 공경을 해, 놀라는 거. 아니 네가 어쩐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토성은 삶의 실현이라고 써놓으실래? 이 옷자 생긴 모양이죠. 삶의 실현을 나타내는 게 토성이에요. 실현 아시죠? 삶의 실현을 나타내는 게 토성이다. 실현이 아니라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현. 좀 어렵나? 실현. 자, 그다음에 천해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해명.
무슨 이 별자리 하나 갖고도 공부를 길게 많아요. 대흉성은 토성. 토성은 삶의 실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천왕성이라고 하는 좀 설명을 드리면, 천왕성은 이 지구 이렇게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천왕성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냐? 84년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천왕성은 84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천왕성이 발견된 시기가 18세기 후반이었는데, 요때가 무슨 시기냐면요, 미국의 독립 1783년에 미국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맞죠? 1783년이니까.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또 1789년이니까 막 이런 그런 어떤 독립의 시기 뭐 이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천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천왕성도 혁명의 어떤 별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성을 설명할게요. 해양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해양성이었잖아요. 이 해양성은 이게 어떤 여러분 모양이냐면, 이게 여러분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이 배니까 바다죠. 바다를 지키는 삼지층. 이 해양성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자, 해양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자, 지금 천해명이라고 그랬죠. 천해명. 천왕성은 84년 걸린다고 그랬어. 자, 해왕성은 몇 년 걸리느냐? 165년. 여러분 165세까지 못 살죠? 165년 걸려요. 해왕성 한 바퀴 도는데 165년 걸리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해왕성은 어떤 걸, 특히 이제 둘 다 가상 뭐 이런 건데,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거. 약간 무의식이랄까? 가상세계?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해양성입니다. 해양성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상의 형태로 펼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몇 번 카드냐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행드맨. 이게 12번 카드 기억나세요? 네. 12번 카드가 해양성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독특한 사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죠. 12번 카드였고요. 자, 그렇게 그다음 이제 명왕성은 이렇게 생겼죠. 자, 명왕성은요 한 바퀴 도는데 더 걸려요. 248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이제 정갈자리에서 지배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천문대에서 일했던 클라이드 톰보라는 사람이 이제 1930년에 발견했는데, 2006년에 이 국제 천문 연맹에서 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행성의 모양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의 미국의 어떤 천문계의 권력 다툼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행성으로는 천해명, 이렇게 명왕성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런 그림하고 별자리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이라는 게 어스트로노미와 어스트로로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야기도 했고, 헬레니즘에서는 운명을 다루는 거,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별자리라는 게 있어요.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는 보통 양력으로 봐요. 별자리 양력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별자리 양력으로 보는데 음력을 안 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생, 2월생, 12월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성학 차트를 돌려보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그 별자리와 관련된 것과 달라요. 별자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물병자리인데 이 점성학 차트 딱 돌리면 사수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물병자리 무슨 자리, 여러분도 자기 별자리 아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 별자리가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별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별자리가 이제 12별자리가 있는데, 3월 이제 이것도 쓰시려면 쓰시는데, 3월 21일부터 4월 20일 요때가 이제 양자리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이고, 별자리를 따졌을 때, 그다음에 4월 21일부터 5월 21일 양력의 음력 아니고, 그것이 황소자리.
황소 자리가 4월 21일부터 5월 21일. 이 양력은 우선 양력생일 세신 여긴 대부분 음력생일 쓰지 않으세요? 요즘은 다 양력생일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음력으로 며칠인지는. 자,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면 무슨 자리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양력으로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쌍둥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인지는 시간 날 때 알려드릴게요. 이거 오늘 뭐 할 게 많아서 일단 그런 별자리만 좀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개자리. 개자리 아까 6자, 9자 있는 거 있었죠? 개자리가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에 속합니다. 양력으로. 네, 2일, 22에서 22일. 그다음에 양력으로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사자자리예요. 7월 23일부터 8월 23일. 이때가 이제 일종의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베이컨스.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것 자체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이거 아세요? 바캉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 VAC 이 단어는 empty에도 있어요. empty. 텅 비었다.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베큐um 클리너가 아세요? 베큐um 클리너. 베큐um 클리너가 진공청소기라고요. 왜 베큐um을 쓰냐면 비어있어. 이 청소기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비어있어야지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VAC는 비어있다는 뜻. 그러니까 바캉스 시즌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캉스 시즌의 사자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7월 23일부터 8월 23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양력으로. 이때가 처녀자리예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처녀자리.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처녀자리. 자, 그 다음에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가 천칭자리. 천칭자리. 자,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가 천칭자리.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그 다음에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가 전갈자리.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가 전갈자리. 전갈. 쓰셨죠? 전갈 자리는 이제 나중에 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쓰보세요. 그 다음에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가 사수자리.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가 뭐라고요? 사수자리.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염소자리.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염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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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나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염소자리라고 이제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가 물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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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자리고, 마지막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자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주. 그게 이제 뭔지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너무 길어지고, 이제 그 이야기 제가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무슨 자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그냥 무슨 자리인지만 알아두시면. 이게 1일 2일 달라질 수가 있나요? 1일 2일이 뭐죠? 하루나 이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전에 이게 인터넷에서 나와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루 정도가 지금 선생님 불러주신 거랑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알려주신 것보다 여기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좀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맞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시중에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걸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밴드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한 5분 1교시밖에 안 남았으니까 밴드에 보시면 제 오늘 아침에 제 거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제 거. 저기 밴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별자리 하나 뭐 나온 거 있죠? 그렇게 밴드에 안 보여요? 없어요? 아니 그 저희 밴드에 제가 뭐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1969년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별자리를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1번 방부터 쭉 있죠. 1번부터 12번 방까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방 하나당 30도씩 가는 거예요. 방 하나당 몇 도씩 간다고요? 30도. 그러니까 1번 방부터 30, 60, 90, 120, 150 쭉 가서 이제 360도가 돌아가는 거 하나당 30도씩 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1번 방에 화성이 있죠. 이 화살표 위에 화성이 하나 있죠. 보여요? 그게 이제 열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 올려드렸는데 요게 지금 화살표상에 화성이 있잖아요. 뭔가에 열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화살표에 화성이 있다는 거. 뭔 말 이해가요?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1번 방에 사수자리가 보이시죠? 1번 방에 보면 사수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별자리가 사수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수자리. 이 사수자리가 제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할까?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은 뭐라고 그랬죠? 목성이죠, 목성. 그러니까 목성은 원리 원칙 뭐 이런 걸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리 원칙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번은 지금 염소, 이게 염소 요 모양이 염소. 그러니까 아까 N자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쓰기도 해. N자 다음에 동그라미가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양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이게 뭐죠? 이런 표시로 쓰기도 한다고. 알겠죠? 이게 이제 옆으로 누이면 이게 염소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모양 염소 자리인데 이거는 주인 행성이 토성이에요, 토성이었죠. 토성이고 뭐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쭉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1번, 2번 쭉 봐보세요. 6번 방에 제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6번 방에 별이 3개가 있죠. 6번 방에 보면 토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달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별이 3개가 있어요. 이 6번 방이 뭐라고 써요? 질병의 방이지만 노동이나 희생의 방이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제가 저번 주에 방 알려드렸잖아요. 6번 방이 노동 희생의 방.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나 희생 쪽에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해. 제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재능 기부 강의를 한 2만 시간 한 사람이니까 저는 뭐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자, 하여튼 이해가시죠? 이렇게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스텔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텔리움.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스텔리움 뭐냐면 한 방에 별이 3개 이상 있는 거. 뭐 달도 다 별에 들어가. 한 방에 3개 이상이니까 3개, 4개, 5개일 수도 있겠죠. 3개 이상이 있을 걸 스텔리움이라고 해요. 이 전문적인 용어예요. 전문적인 용어. 그걸 스텔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별이 3개 있는 게 스텔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방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보면 지금 6번 방에 이제 하나, 둘, 셋, 6번 방에 이제 이게 3개, 4개 여기 지금 수성도 있죠. 수성, 달, 그 다음에 토성. 그러니까 6번 방에 완전히 막 몰빵이 있어, 몰빵. 방 하나 이 몰빵이 있죠. 스텔리움이고. 그 다음에 7번 방에 이제 태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동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배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은 아까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태양은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게 잘 이끌어가요. 모임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기 모란 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조용히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하면 뭐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제가 되게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이끌어가 동업을 하든 뭐라든 그런 성향이 태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10번 방에 이렇게 이제 목성 있잖아요. 목성 사자 같은 목성이 10번 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방에
어머니의 방과 직업의 방이잖아요. 그죠? 목성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죠. 뭐 학자라든가 뭐 종교 지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종교 철학자라든가. 목성은 대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뭔가를 도와주고 이런 게 직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번 방 말고 이제 12번 방에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포르투나가 있잖아요. 포르투나. 이 포르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번 방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리라든가 감금이라든가 어떤 숨겨진 적 이런 걸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포르투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나가 또 재밌는 것은 이 포르투나가 0구도라고 써졌죠. 잘 보십시오. 0구도라고 써졌어요. 근데 목성이 0구도인데 목성이 26도라고 써졌죠. 목성 사자 밑에 보면 잘 봐보세요. 26도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네. 확대시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포르투나하고 이제 이 점성학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내 포르투나하고 목성의 그 도가 이게 각도가 4도 이내로 되면 엄청난 재벌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 천문학 이 점성학 차트를 돌려보면 4도 이내가 돼요. 포르투나와 목성의 각도가 4도 이내가 되면 엄청나게 부유한 뭐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속하진 않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별이 이게 막 30도, 60도, 90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볼 때는 태양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옆으로 된 거에 위에 7번 방이니까 낮 차트예요, 밤 차트.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은 이제 밤 차트 나인데 밤에 가까워지는 별이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낮 차트인데 요 선에 옆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까운 그런 차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성향을 보고 어려워요? 아니 뭐라고요? 미스테리예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뭐 여러분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걸 차트를 분석하는 건 아닌데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보면 시너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내 남편과 나와의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를 궁합 차트라고 하죠. 궁합 차트.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이 시너스트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1번 방부터 12번 방까지가 있고 1번 방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거하고 좀 쉬겠습니다. 1번 방에 화성이 있으니까 되게 열정적이다. 그리고 1번 방에 사수가 있으니까 원리 원칙을 지킨다. 맞죠? 그리고 여기 6번 방에 별들이 막 4개가 있으니까 뭐 희생, 노동 이런 걸 많이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배우자, 결혼, 동업방에 태양이 있으니까 리더적 기질이 있겠죠. 뭔가를 할 때 리더적 기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방에 목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10번 방은 무슨 방이라고 그랬죠? 직업의 방이죠. 그러니까 대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포르투나가 지금 12번 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포르투나는 행운을 가리켜. 행운. 포르투나는 뭘 가리킨다고요? 행운. 행운을 가리키는데 이 행운이 약간은 감춰져 있어. 경리 감금의 방 속에 있어서 감춰져 있는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목성은 대길성이라고 그랬죠. 목성이 대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성이 바로 옆에 방에 있으면 이 포르투나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 원래 목성이 10번 방에 없었으면 행운이 좀 없어지는데 목성이 10번 방에서 비춰준다면 바로 옆방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11번 방에 있어도 나빠요, 좋아요?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별자리를 놓고 이렇게 사람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처음이시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이런 별자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카드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